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육류 가공 시의 보수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보수성은 물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 육류가 물을 갖고 있는 성질은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근육의 pH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양에 따라서 물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근섬유가 얼마나 촘촘하게 결합되어 있는지가 물을 갖고 있는지, 물이 빠져나가는지 결정할 겁니다. 다만 이번에 나와 있는 유리된 건 자유롭게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양과 물을 갖고 있으려는 성질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정미의 도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미는 뭐죠? 정미는 우리 벼를 깎아서 기본적으로 현미를 만들고요. 여기서 더 깎으면 5분도미, 7분도미, 백미가 됩니다. 이렇게 깎은 걸 정미라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뭔가요? 기준이 되는 건 현미입니다. 현미를 기준으로 해서 현미를 100%로 했을 때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가지고 96% 남아있냐, 94% 남아있냐, 92% 남아있냐 해가지고 5분도미, 7분도미, 그리고 백미를 결정합니다. 백미는 현미 기준으로 양이나 부피가 92%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되는 건 현미니까 분모엔 현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남아있는 게 탄수화물의 양인가요? 아니죠. 남아있는 정미, 도정된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도정률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코지라고 부르는 거죠. 시드컬처, 시드코지, 종국이라고 부르는 코지를 만들 때 목회, 이 목회는 나무를 태운 재를 의미해요. 이걸 첨가해 주는데 이 첨가해 주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잡균의 번식을 방지해 줘요. 두 번째로 무기물을 공급해 주고요. 세 번째로 포자가 형성되는 걸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세 가지 중에 그럼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표면에 포자겠죠. 이건 포자 착생용인데 착생을 용이하게 하는 게 아니고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거니까 4번은 틀린 설명이고 정답은 네 가지 중에 2번이 되겠습니다. 유해 미생물이 크는 거, 유해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물을 탄 우유의 판별법으로 부적당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우유에 물을 타게 되면 어떤 성질이 변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컵에 우유만 가득 들어있는데 여기에 물을 타게 되면 B점은 뭐죠? 영어로는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변하나요? 끓는 점이 변하겠죠. 빈결점, 어는 점도 변해요. 지방의 양이 변하나요? 아니죠. 점도는 변합니다. 자, 따라서 변하는 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겠죠. 물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하지만 지방을 측정해도 물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유의 살균 여부 판정하는 테스트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유는 보통 몇 도씨에서 살균하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저온 살균이 있고요. HTST가 있고 UHT가 있습니다. 저온 살균은 60도씨, HTST는 70에서 약 75도씨, UHT는 약 103도씨, 130도씨에서 얘는 한 30분 정도, 얘는 한 15에서 30초 정도, 얘는 1에서 3초 정도 처리하는 거죠.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저온 살균이나 HTST 조건에서 어떤 요소가 불활성화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포스팔테이즈라고 하는 요소가 불활성화돼요. 그러면 이 포스팔테이즈가 활성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살균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포스팔타아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동결란 제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동결란은 뭐죠? 달걀의 껍데기를 벗겨서 동결시킨 거예요. 자, 이때 첨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걸 넣어주냐? 소금을 5에서 10% 정도 넣어주고요. 설탕을 10% 정도 넣어줘요. 왜 넣어줘요? 젤화가 일어나 품질이 저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소금, 설탕 맞고요. 또 넣어줄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글리세린, 흡습성이 강한 글리세린 넣어줄 수 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덱스트린은 뭐죠? 우리가
전분을 당화시켰을 때 자르고 남은 걸 덱스틴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동결난 제주시에 들어가는 첨가 물질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전분유. 전분유가 뭐죠? 전분유 알고 있나요? 전분유는 분유의 한 종류죠. 우리가 우유를 가지고 홀밀크를 가지고 분유로 만들면 전분유라고 부릅니다. 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유에서 전분 입자를 분리하는 방법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4번에 나와 있는 진공 농축식은 뭘 시키는 거겠어요? 분리하는 게 아니고 농축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농축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건조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농축을 시키는 단계가 4번에 나와 있는 진공 농축식입니다. 따라서 4번의 진공 농축식은 전분 입자 분리하는 방법 아니고요. 농축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를 추출하는 용매의 구비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유지를 추출하는 용매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1번 기본적으로 회수하기 용이한 게 좋겠죠. 그리고 인화, 폭발성, 독성이 적은 게 좋을 거고요. 모든 성분을 잘 추출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추출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유지입니다. 모든 성분을 다 추출하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도 나오고 탄수화물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게 틀린 설명이에요. 뭐만 잘 추출해야 돼요? 유지만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은 유지와 추출박의 이치, 의미가 남지 않아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마이크로파 가열. 이거 뭐죠?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의 특징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전자레인지는 빠르고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죠. 여러분 우유 데워 먹을 때 냄비에 넣고 끓여 먹을 수도 있지만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리면 금방 데워 먹을 수 있어요. 침투 깊이에 제한이 없나요?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자기 파를 이용합니다. 전자기 파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요?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에 따라서 침투 깊이가 정해집니다. 너무 두꺼우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기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품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피의 식품에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식품을 용기에 넣은 채 가열이 가능하죠. 물론 특정한 용기는 마이크로파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간단하고 적응성이 좋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과일잼을 우리가 농축할 때 농축률이 계속 높아지겠죠. 찐득찐득해져요. 이에 따라서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생기는 변화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니까 방향 성분이 휘발하겠죠. 향기를 내는 성분이 휘발하고 이취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갈변 반응이 일어나죠. 잘 알다시피 당이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갈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맞는 설명. 설탕의 전화. 설탕의 전화는 뭐죠? 설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는 거죠. 이 과당이 뭐 어떤 재료예요? 엿을 만드는 재료죠. 그럼 설탕의 전화가 진행되면 엿냄새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하는 거 아니고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펙틴을 분해해서 젤리화하는 힘이 감소하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계산 문제여서 정답률이 좀 낮아요. 계산 문제를 계속해서 어려워하는데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식에 대입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지방 함량이 20%래요. 쇠고기 20kg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방 함량은 키로로 나타내면 몇 킬로예요? 20에 0.1 곱하니까 지방이 소고기엔 4kg 있습니다. 소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함량. 지방 함량이 30%인 돼지고기를 넣어준대요. 몇 그램? 몰라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죠. x라고 놓읍시다. x. 그럼 여기 있는 지방의 양은 뭐예요? x 곱하기 0.3. 지방은 0.3x가 되겠죠. 두 개를 더했더니, 자, 두 개 더해주는 거죠. 소고기에 들어있는 지방과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을 더해줬더니 어때요? 혼합육. 혼합육은 총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고기 20kg에 돼지고기 xg이겠죠. 이거에 몇 프로예요? 0.2. 그러면 여기 있는 지방의 양은 0.2 20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x를 구하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0.22x니까 이거를 이항을 시켜주고 0.22x를 그러면 0.08x가 남죠. 여기는 20에 0.22를 곱하니까 4.4. 얘를 이항시켜주면 빼기가 되니까 0.4가 되겠죠.
그럼 x는 몇 kg이겠어요? x는 5kg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육제품의 훈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연기를 통해서 가공하는 방법. 이 훈연은 산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때 혼제품의 신선도가 향상되나요? 산화가 되면? 아니죠. 지방이 산화되면 품질이 저하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염지에 형성된 육색이 가열에 의해서 안정되고요. 그리고 살균작용. 살균작용은 특히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페놀 성분이 살균작용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MAP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MAP는 뭐예요?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특정한 공기 조성을 넣어주는 걸 MAP라고 부릅니다. 이 MAP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MAP는 뭐가 많이 들어요? 처음에 장치를 도입하는데 도입비와 유지비가 적게 되지 않죠. 많이 듭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 CA 저장법의 일종이다. CA가 뭔가요? CA는 Controlled, 조절된 거죠. A는 예측할 수 있듯이 Atmosphere, 즉 조절된 대기 조성이라는 CA의 약자입니다. 저장법의 일종이 맞고요. 포장재의 종류, 두께, 온도에 의해서 변질 정도가 결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발생기체의 양과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변질 정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걸 쓰겠어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기체를 쓰겠죠. 헬륨 같은 거 쓸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콩 단백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나와 있지만 글리시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한 90%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의 글리시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따라서 콩 단백질은 묽은 염류용액. 염류용액은 뭐예요? 염이 들어있는 용액의 용해가 됩니다. 맞는 설명. 콩을 수침한대요. 수침은 뭐예요? 물에 담가 놓는 거죠. 물에 침지하게 되면 그리고 그 후에 마세하면 콩 단백질이 용출이 됩니다. 인산 칼륨 용액에 넣어주게 되면 콩 단백질이 용출이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대부분이 뭐예요? 글리시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리시닌은 등전점이 몇이냐면 등전점이 약 4에서 5입니다. pH 4에서 5에서 등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중성용액의 pH 몇이에요? 약 7이죠. 그러면 이때 양전하를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연제품 수리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어묵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묵의 가공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보고 있어요. 어육을, 물고기를 단순 가열하게 되는 경우에 단백질 섬유가 응고하게 되겠죠.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단백질이 응고하게 되면은 보수력, 물을 가지고 있으려는 성질이 향상되나요? 아니겠죠. 물이 빠져나오겠죠. 수분이 분리되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이 어육을 분쇄 시에 식염을 첨가하게 되면 근원섬유가 붕괴돼서 액토마이오신의 용출성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 3번하고 4번도 맞는 설명인데 이 데플림 현상, 리터닝 현상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터닝 현상의 경우엔 다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왜 돌아가냐면 60도씨에서 가열하게 되면 뭐가 약해지냐면 형성된 젤리의 형성능, 안정성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걸 되돌아가는 되풀림 현상 리터닝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항상 정답률이 낮습니다. 자, 우리 G값이 나왔네요. G값은 뭐와 같이 나왔었죠? D밸류와 같이 나왔었던 거예요. D밸류는 뭐였죠? 미생물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G밸류는 D밸류 알아야 알 수 있는 값이에요. G밸류는 D밸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온도 상승률입니다. 즉 G밸류의 단위는 뭐예요? 도씨, 온도예요. 자, 이 G값이 8.5래요. 즉 8.5도를 높여주게 되면 D밸류가 10분의 1씩 줄어든대요. 자,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138도씨에서는 5초 동안
세균 처리하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F 가열치사 시간인데 121도래요. 자, 원래는 138도에서 5초 동안 했는데 알아야 될 건 뭐예요? 121도에서는 얼마나 걸릴까? 이게 질문이 되겠죠. 자,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138도에서 121도씨 17도씨가 차이가 납니다. 8.5도씨 찍 몇 번이에요? 17도씨면 8.5도씨 더하기 8.5도씨입니다. 즉 10분의 1로 줄고 10분의 1로 줄고 두 번 줄은 걸 의미해요. 자, 원래 어떤 값이 있는데 x에서 10분의 1로 줄고 10분의 1로 줄었더니 몇 초 처리했대요? 아까 5초 처리했대요. 5초. 그럼 x는 몇 초겠어요? 원래 값은 500초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d밸류와 g밸류의 값이 뭔지, f라고 하는 가열치사 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정의와 함께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어떤 식품의 경우엔 냉장 보관했을 때, 낮은 온도에 보관했을 때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거? 과체류에 있어서 그 특성이 잘못 연결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우리 냉장 보관하나요? 아니죠. 실온, 서늘한 곳에 놓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냉장고에 넣어보면 알겠지만 갈변하게 되고 추석 뒤에 잘 안 익게 됩니다. 이건 맞는 설명. 오이도 냉장고에 넣었을 경우에 내부가 연화되고 부패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구마도 낮은 온도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한 10도씨 정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어머니가 고구마는 베란다에 놓거나 좀 서늘한 곳에 놨었죠. 자, 그러면 고구마는 냉장 보관하면 중심부가 경화되고 탈색이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변해서 서늘한 곳에 놓는 거예요? 맛과 향이 변해요. 맛과 풍미가 변하기 때문에 저온 장애를 입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토마토는 마찬가지로 수침 연화 부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물어보고 있어요. 콩을 이용한 다양한 발효식품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된장, 청국장, 템페는 좀 생소하죠. 템페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콩을 이용한 발효 음식이 맞습니다. 유부는 뭘로 만들죠? 유부는 두부로 만들죠. 두부를 어떻게 해요? 기름에 튀깁니다. 두부는 발효식품인가요? 아니죠. 콩으로 만든 건 맞지만 발효식품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샐러드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샐러드 먹을 때 샐러드 오일, 샐러드유를 뿌려서 먹습니다. 그 특성과 거리가 먼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뭐와 차이를 물어보는 거냐면 vs 샐러드유와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튀김할 때 쓰는 튀김유죠. 튀김유가 있습니다. 샐러드유에 대한 설명이냐 튀김유에 대한 설명이냐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1번 불포화 결합에 수수 첨가하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경화. 경화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성 부여하고 끓는 좀 녹게 하기 위해서. 즉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튀김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 샐러드유는 색이 엷고 냄새가 없고요. 풍미의 변화가 적고 저온에서 굳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샐러드유와 튀김유 각각의 특성을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과일 젤리를 만들 때 젤리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젤리화 시키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펙틴, 산, 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주죠. 당도 영향 주고요. 산 영향 주고 펙틴 영향 줘요. 전분 함량은 젤리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아닙니다. 젤리, 잼과 관련해서 항상 펙틴, 산, 당을 세 가지 요소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